매주 목요일 세상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코너입니다. 오늘도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의 조국 부녀 일러스트 논란, 사과문이 더 논란이 되던데 일단 이거는 뭐 언론계 내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있더라고요. 김성애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기자가 올렸는지 취재부서 팀장이 올렸는지 아니면 회사 그림 디자이너가 올렸는지 편집 책임 기자가 올렸는지 누가 올렸는지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뭐 유감이다라고 말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죠. 게다가 성매매를 뜻하는 기사에 부녀의 일러스트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또 예. 나머지 두 명은 또 독립운동가들의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을 또 하고 이제 좀 찾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일러스트를 그려서 여기저기다 욕보인 것들이 또 드러났더라고요. 다시 사과했던데요, 그것도. 그거. 예, 그런데 이것도 지금 뭐 사과라고 하기에는 뭐 마스크를 팔아주겠다 2억 가로채 사기 혐의, 뭐 간 큰 제약사 공장장 가짜 마스크 7,000장 경찰에 팔아 이런 영상에다가 태연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일러스트를 쓰고 한참 있다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것. 이게 예전에 일베가 이상한 그림을 그려서 여기저기다 뿌릴 때 했던 수법이랑 너무 비슷해서 언론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일러스트로 존재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심지어 이 태그에 코로나라고 달려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일러스트를 해놓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일러스트 한 걸 뻔히 알면서 태그에는 코로나라고만 달려 있는 것. 아예 다른 목적으로 모욕할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김 대변인 생각은 고의성이 다분히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왜냐하면요. 일러스트를 그려서 저장할 때는 태그를 달아서 이것이 어떤 일러스트인지 설명한 걸 달거든요. 그럼 예. 그 태깅 안에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보셨던 건 조국, 조민 뭐 이런 식의 태깅이 달려 있었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일러스트에는 분명히 문재인이란 설명이 달려 있었을 텐데 그걸 코로나로 바꿔서 썼다. 저는 관리할 때부터 이미 범용으로 쓸 생각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재섭 의원. 저는 이 고의성 요거를 따지기 전에 예. 이 일러스트를 보고 기자가 이걸 몰랐다. 만약에 이게 정말 이 조국 가족과 뭐 조국 그 교수의 딸인 걸 몰랐다라고 하면 기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요. 예. 알고 했다 그러면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저 역시도 뭐 조국 일가에 대한 비판을 끊이지 않게 했던 사람이고 예. 뭐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족을 모독하는 거는 정말 기자로서나 사람으로서나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열린민주당에서 특히 최강욱 대표가 언론 개혁 입법에 앞장서는 것 같은데 뭐 이 사건하고 또 관련해서 더 그러면은 입법에 나서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핵심은 이 기사가 올라가 있던 기간 동안 그 회사의 매출액에 비례해서 손해배상액을 상정해야 한다고 한 건데 민주당에서 이 안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3배에서 5배로 줄여서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들어서 오늘 저희가 항의의 뜻을 표시를 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 300만 원 받던 것을 1,500만 원 주면 이것이 이런 대형 언론사에게 정말 징벌적인 의미의 손해배상이 될지 징벌이라고 하면 돈을 내는 언론사 규모에 맞추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는 27일 정치선언 하지 않는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29일 날 자기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죠. 대선 출마라고 말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29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보시는 거죠? 하는 거죠. 그 장소도 이 상징성이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냥 거기 가서 뭐 메시지를 내는 건 말이 안 되고 결국 이제 대선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27일 날 본인이 대선 출마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그 대면을 통해서 27일이 아니라 뭐 좀 밀리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피로감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빨리 사실 그 메시지가 대부분 제3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변인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대선 출마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뭔가 좀 당차고 뭔가 힘이 있고 큰 비전을 밝혀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최근에 나온 이제 엑스파일 논란이니 아니면 뭐 장모 그 재판 의혹이니 이런 거랑 좀 겹쳐서 미룬다는 이미지를 줘가지고 저는 조금 아쉽게 생각해요. 차라리 그냥 27일 날 세게 이야기했었으면 오히려 그냥 좀 정면 돌파하는 느낌을 좀
들었을 텐데 이틀 정도 미루니까 안 그래도 엑스파일 문제가 계속 뜨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날짜가 열린 거 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들을 더 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게 악수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매헌 윤봉길 선생 기념관을 장소로 택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결국에는 이 이제 어떤 독립 운동가, 그러니까 예. 우리 어떤 대한민국의 적통 같은 것들을 잊고 내가 그들 선조들이 이 피땀 흘려 읽어놨던 대한민국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라는 상징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김성애 대변인은 6월 13일 날 등판할 것이다. 아니, 해야 한다? 해야 한다죠. 해야 한다. 예. 근데 2주 정도 늦게 29일 날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등판이 아니라 입당을 해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양당 구조가 고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아니고서는 대선 후보로 도전해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윤석열 씨가 정치를 한다고 하면 마땅히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 안에서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마음을 얻어서 대통령이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외곽에서 지지율 관리를 하면서 좀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언제 한번 끼어들까 이런 식으로 하면 당장 27일이냐 29일이냐 이 선언 날짜조차도 정하지 못하는 캠프의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점점 더 불안해할 것이고 그래서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미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징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입당은 둘째고요. 정치 선언도 아직 안 했으니까 29일 날 정치 선언하고 입당은 그 뒷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 조언은 29일에 입당하겠다라고 정치 선언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예. 안 하겠지만 예. 세상에는 국영수를 열심히 공부해야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 예. 제가 아까 이동영의 촉 시간에서 국민의힘 입당은 아직 멀었다. 다시 한번 여러 눈치를 보면서 결단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한 저번 주인가 그 6월 말 내지는 이제 7월 초 정도에 입당을 할 것 같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저는 뭐 여전히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예. 사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전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라고 그것을 그 전제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대선 출마 자체가 사실상 입당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를 미룰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뭔가 해야 되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워낙 들리는 얘기는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제일 이제 납득하기 좋고 합리적이니까 아무래도 입당이 금방 될 것이다라는 것에 이제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 역시도 이 입당을 좀 촉구하는 상황이잖아요.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어떤 경선이나 특히 이제 국민의힘 경선 그 일정과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버스가 제 시간에 출발한다. 그것이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입당을 좀 서두르고 차라리 이 안에서 본인이 입지를 좀 가다듬으면서 소위 말하는 제3지대에서 가졌던 인지도를 그 제3지대에 가졌던 인기를 국민의힘에서 얼마큼 융화시켜내고 더 끌어올리느냐 이제 이 작업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뭐 입당이 이렇게 지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잠룡들 정치판에 오래 있었던 백전 네. 노장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네. 홍준표 의원도 복당했고 그렇죠. 최근에 원희룡 지사 오세훈 시장이 이 대표와서 만나서 뭐 좋은 시간 가졌고 네. 그런 걸 봤을 때 윤 전 총장이 빨리 입당하면 빨리 상처를 받는 거 아닐까요? 견뎌내야죠, 뭐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더 늦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위험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저는 입당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엑스파일이든지 아니면 뭐 의혹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정면 승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어차피 입당을 한다고 해서 드러날 것이 안 드러나고 안 드러날 것이 드러날 건 아니거든요. 그 지금 나오는 의혹들은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가장 개인적인 문제고 가장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지 그것이 입당 시기에 따라서 혹은 제3자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뭐 좌우되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이 매듭을 짚고 풀고 나가면서 다른 주자들이랑 경쟁을 해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여권에서는 엑스파일 이거 야권에서 만든 것이다. 윤 전 총장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거든요. 김 대변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성철 소장이 봤다는 엑스파일은 여권도 야권도 아니고 언론계에서 검증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예. 저는 확인을 했고요.
일단 여당은 이런 것을 만들 지금 이유가 없고 야당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을 서로 치열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모으는 건 사실이겠죠. 근데 국가기관이 동원되지 않는 자료 모으는 거라는 건 결국 그냥 돌아다니는 소문을 모으는 예. 정도거든요. 뭐 예.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윤석열 씨가 이제 이런 엑스파일, 찌라시류의 엑스파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의힘 안에서 이러한 그 야당의 정치 공세를, 정치 공작을 분쇄하고 후보로 좀 잘 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홍준표 의원 이야기 했으니까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는데 그 복당 선언하면서 기자회견에서 일문일답해서 또 윤석열 전 총장이 견제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뭐 이건 잠룡으로서 당연한 수순 같기도 하고요. 당연한 수순이죠. 뭐 그 홍준표 대표의 위치를 위협하는 그 누구도 홍준표 대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네, 그것이 설령 당의 지지율에 손해가 오는 것이라도 예. 홍준표 의원은 아마 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초보 윤석열 전 총장이 거기다가 지금 주변에 정무적 판단이 가능한 분도 지금 배치돼 있는 것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홍준표 의원 같은 사람과 붙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상처만 받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대선 때 생각해 보십시오. 5%도 안 되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끌고 홍준표 대표가 출마해서 중도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던 안철수 후보를 결국 이렇게 치고 저렇게 쳐서 2등을 거머쥐지 않았습니까? 예.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대응도 너무 똑같이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엔 좀 답답하다.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싸워야지 밖에서 나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에요라고 윤석열 씨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치적 행동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얼른 들어가서 붙어 보시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그 이제 홍 의원이 계속 이렇게 견제를 던지고 예. 또 어떤 다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좀 경험이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당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여의도에서 그 영선 내지는 이제 신인 내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힘을 잘 받고 좀 잘 헤쳐나가는 분위기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홍 의원의 견제가 뭐 그렇게 윤석열 총장의 입지를 흔들 것 같지는 않다고 봐요.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에 반대하는 게 네. 이준석 대표는 A를 물어보면 A에 대해서 답하고 B를 물어보면 B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까지 A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변인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B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변인을 교체했거든요. 같은 실력의 선상으로 볼 수 없죠. 근데 저는 그것도 있어요. 이제 사실 윤석열 총장이 본격 등판은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국감이나 이럴 때 그 이제 인사청문회나 했을 때 윤석열 총장의 대응은 사실 이준석 대표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답을 우회하거나 하지 않고 또 시원시원하게 또 이야기하는 맛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지를 했거든요. 예. 네, 뭐 25년 수사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검찰 얘기에 대해서는 답을 잘했죠.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태도들이 대선 후보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후에 행보를 펼쳤을 때 그 모습들을 알겠습니다. 보여준다 그러면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은 어쨌든 6말 7초에 입당도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고 네. 김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입당 문제는? 6말 7초 입당을 해야 정상적인 정치가 된다. 자꾸 이상한 수를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결국은 저는 8, 9월까지는 외곽에서 돌 거라고 봅니다. 예, 8, 9월까지. 네. 저도 거기에 한 표. 예. 좀 두고 봅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이게 때 아닌 경선 연기론으로 이렇게까지 치고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일 그 경선 기획단에서 결정해서 최고위로 넘기면 최고위에서 결정하겠다. 송영길 대표는 경선 연기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뭐 반 이재명 의원이라고 칩시다. 이분들이 당무위원회 소집하는 영판장을 또 돌린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은 끝없는 분란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네. 국회의원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이 국회의원 건 줄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네. 않고요. 당은 당원들의 것이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의총에 모여서 대선 일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자체가 웃기는 거고 이제 와서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하는 만에 이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이건 당대표가 돌파를 해야 됩니다. 뭐 간단하죠.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만나서 경선을 연기합시다라는 명분을 가졌다면 설득할 명분이 있다면 벌써 가서 했을 거예요. 예. 안 했다는 건 그런 명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원래 룰대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지금 이 국민들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아무도 없는 일에 싸우면 그나마 남아있는 지지율이 더 떨어지게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여건을 바라보는 야권은 어떻습니까? 뭐 저희야 소위 말하는 팝콘 각이죠. 네. 네.
왜냐면 이 송영길 대표가 이제 취임할 때 그러셨잖아요. 이제 제가 제 기억으로 당원이랑 당명 빼고 다 바꾼다 그랬거든요. 예. 엄청난 추진력을 보여주실 것 같이 했는데 사실 당원 당규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그 제가 기억으로 당원 88조인가 그렇고 그게 이제 180일 이전에 해야 되는데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기할 수 예.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상당한 사유를 가지고 이제 다수의 의원들이 연기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납득하기 어려워요. 상당한 사유가 결국 이제 경선 흥행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일찍 하면 흥행이 안 되나? 저는 이제 그런 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분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죠. 부족하죠. 예, 그래서 결국 아전인수격 해석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송영길 대표가 처한 지금 그 위기 상황은 뭐냐면 다수의 의원들과 얼마 전에 제가 본 그 민주당원들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경선을 좀 연기하자라는 게 더 우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가? 예, 제가 본 어떤 연기가. 예, 그래서 이 당원들의 말을 듣고 당원들의 것이니까 당원 연기하자라는 또 의견들을 내니까 송영길 대표가 곤란한 것 같은데 당원 당규대로 하시라. 보궐선거 때 굳이 당원 당규 바꿔서 후보 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송영길 대표가 취임했을 때 하셨던 그 약속과 추진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내일 결판 나니까요. 어떻게 될지 민주당이 더 내용으로 빠질지 어떨지 두고 보고요. 팟빵의 민지모 아우님께서 국민에게 10만 원도 못 주는 권력 대통령 국회의원 다 기재부 장관 홍남기에게 결재받아야 할 판인다. 내가 왜 투표를 해야 하느냐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아마 국민 뭐 80%한테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여기에 대해서 좀 화가 나신 분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뭐 금액에 대해서요, 아니면은 아니 뭐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다 주느냐 아니면 이렇게 20%를 빼고 주느냐. 근데 사실 그 20%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캐시백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1차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고 이제 2, 3, 4차는 선별을 줬는데 이제 자영업자들 내에서도 입장이 좀 나뉘지만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아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진 분들은 여전히 선별 지급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소급 적용과 관련돼서는 민주당이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뭐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여전히 매출 회복이 아직 너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집중적인 타겟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정리를 좀 하죠. 오늘 언론에서 다 당정이 결정을 했다. 상위 20%는 주지 않는다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다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김 대변인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어요? 일단 민주당 국회의원들 실력 부족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가 기획하고 재정을 나눠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걸 하나로 합쳐놓다 보니까 예산실장 출신의 홍남기 부총리가 돈을 아끼는 문제만 너무 집중을 해요. 그 결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8.6%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그 6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죽은 미국 같은 경우는 4.9%, 그다음에 마이너스 19.9% 성장이가 하락을 한 영국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6.2%밖에 안 늘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국가가 마땅히 지고 가야 될 빚을 개인들에게 떠넘기고 국가가 재정을 튼튼하게 운영했다고 좋아하는 꼴이거든요. 예. 세금을 내야 되는 국민들을 학대해서 자기들이 돈을 아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자랑이 되는지 모르겠고 예. 여기서 세수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돈마저도 빚 갚는 데 쓰겠다라고 기재부에서 얘기하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서 이거 하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 정책실장 뭐 예. 이분도 같이 이제 기재부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렇게 운영을 할 거면 그냥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 하면 되지 뭐하러 따로 대통령 선거를 하는지 저는 좀 민주당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이 다 전국민 지급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꽤 많이 모여서 전국민 지급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홍남기 한 명을 못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당정청 협의를 하는데 왜 협의가 안 되는지 모르겠고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을 보면 청와대에서 대통령 하는 말을 어긴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예. 이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언제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 보도에서 결정 났다고 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는 거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두 분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또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생하셨습니다.